시각 헌법재판소 앞에 서석구 변호사가 결국은 이야기를 좀 하는 것 대통령 같습니다. 측 변호인단이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민심의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포장해가 나갔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참담합니다. 오늘 이 판결을 보고 너무너무 참담해요. 그래도 저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했는 그런 위대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때는 8대1로 통진당 해산을 시켰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시켰을 때 그 8대1로 기각시킨 그런 법과 양심이 지켜졌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 재심 청구하시나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우리 변호인단이 오늘로써 대리인단으로서 활동하시는 거는 끝나는 건가요? 하여간 그거는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을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갔다부터 승리를 것은 아니고 같이 또 합의 과정을 도출을 해야 돼요. 자리 가서 하시죠. 자리 가서. 단원합치로 그냥 인용 나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잖아요. 네, 앞에 가서 말씀하시죠. 네, 서석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서석구 변호사의 이야기 잠시 좀 들어봤는데 추가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헌재의 판결 참담하다, 실망하다라는 일성을 던졌습니다. 좀 더 추가로 좀 들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중대한 어수선한 결심을 분위기인데요. 하겠다고 표명한 적이 있죠. 그때가 국회 소추위원장이 3월 9일 날 헌재가 판결 선고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언론에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월 대선 일정을 쫙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헌재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3월 9일이 3월 10일 하루 상간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시킬 경우에 한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헌재 소장께서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헌재와 국회가 교감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표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결국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보는 것은 그때 이미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중대한 결심 우는 표현이 정당했고 그런데 실제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 4월 5월 대선 일정을 얘기한 그 언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런데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은 언론 보도에서는 하나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혼란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중대한 결심 얘기했던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리하다고 비난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완전히 인민재판 인격 사진을 당했죠. 언론 보도. 사실 그때 제가 그 다음 재판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언론 보도,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헌재의 권위를 훼손했는데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그런 언론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 표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리하다고 이렇게